자, 인간살과 토지 교양교 과목을 수강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하고 다르게 이제 4주차 수업인데 선생님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을 했고 선생님 옆에 못 보던 사람이 한 명 특별 게스트로 앉아 있어요. 3주차까지 수업은 선생님이 개인 연구실에서, 지금도 연구실이긴 한데 연구실에서 혼자 유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색다른 또 이벤트를 가미를 해서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해서 바쁜 와중에도 우리 경일대학교 재학생 한 명을 섭외를 했고, 오늘은 일요일 오후 2시 25분을 막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특별히 좀 다른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 카메라 하나가 있고, 우리 경일대학교의 사진영상학부라고 들어본 친구들 들어봤을 거고, 심지어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뭐 5명에서 10명 사이가 사진영상학과 학부생이에요. 18학번, 19학번, 20학번, 1학번들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 방에는 사진영상학부의 교수님 한 분이 찍어주시고 계시고, 또 14학번 선배, 18학번 또 동료 등등이 고생을 해주고 계시네요. 사진영상학부 학생들이나 교수님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은 2시간짜리였고 선생님이 30분짜리, 40분짜리 한 2개씩 이렇게 LMS에다 올려드리는데, 친구들 중에는 그냥 플레이만 눌러놔서 출석만 인정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성실하게 잘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재미를 좀 더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하고 이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오늘 수업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보면, 소개를 안 했네. 자, 뭐 크게 존재 가치가 높은 친구는 아니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가 다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쏘리 다시 한번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경일대학교 부동산 지자학과 18학번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18학번이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해서 요번에 2학년으로 복학한 친구예요. 아직 사회인에 또 다시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좀 딱딱하지만 좀 많이 긴장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하면서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리가 있어도 질문을 제대로 못했잖아. 그래서 편안하게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면, 당혹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더 학생들 눈높이에서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 체크는 뭐 늘 해왔던 방식으로 하고, 이 동영상을 탑재해 놓으면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어땠는지 피드백도 좀 받아보려고 해요. 마스크를 착용해서 발음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방 안에 4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뭐 늘 선생님 카메라, 선생님 컴퓨터에 달려있는 캠에서의 선생님 비주얼은 늘 여러분들이 인정해줬던 부분인데, 요게 다시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고성능 카메라에 선생님 얼굴과 게스트 얼굴이 담기게 될 건데,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원래 선생님이 좀 동남아 필이 난다고 했는데, 아니요, 요번에는 아메리칸 필로 한번 가봅시다. 네. 지난 수업 내용, 선생님이 토지는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인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살짝 전공 시간에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뭐 더 이상 물어보면 조금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기억은 나면 되는 거고, 전공생이 아닌 그냥 일반 교양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연적으로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늘어나지 않고 각각의 다 개별성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해놨고, 그 다음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인간이 그 용도를 마음껏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분할 합병도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설명했듯이 토지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아주 최적의 상태로 이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조닝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어디 살래?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상업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난 유인물에 선생님이 질문 던졌었죠. 경일대학교 기숙사 1청관하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기숙사 뭐였죠? 무슨 이름은 까먹었어. 벌써 선생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왜 생김새가 다르고 특히 높이가 다른지, 돈이 많이 없어서 높이를 못 올리는 게 아니고 더 높은 빌딩으로 건설하려고 해도 그 지역이 어떻게 용적률, 건폐율 기억나죠?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고, 자, 이 지난 수업 내용만 계속 또 집착하면 오늘 해야 될 시간이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는데 퇴색되니까 지난 시간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토지의 보존, 지난 유인물에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토지는 네 거 내 거 개인 사유 재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 토지 공개념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공적인 개념에서 제대로 관리되려면 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보존과 반대되는 말이 개발이잖아. 어느 토지를 보존한다는 것은 잘 가꾸고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라는 단어인데, 필요에 따라서 인간은 그 토지를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번 개발한 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딜레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거고, 혹시 번석이는 보존, 예. 보존 예. 단어가 좀 다른데 아나? 다 비슷한 단어라고는 알고 있는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애국가에 보면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보존이라는 단어는 잘 가꿔서 잘 보관해서 후손으로 잘 넘겨주자는 얘기고, 보존은 현재의 그대로를 잘 유지하자라는 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보존이 더 큰 개념인데, 여러분 딜레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 진퇴양난.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가기도 어렵고, 여러분들 중에 바둑이나 장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 그랬을 때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번석이는 언제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어? 여자친구 있나? 없습니다. 모태솔로는 아니고, 네. 모태솔로는 아닌데, 복학하면서 군대를 제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는데, 복학한 지 일주일 만에 도서관에서 어떤 이쁜 어여쁜 여학생이 말을 걸어오는 거지.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라고. 왜? 저는 공부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딱 확고하면 딜레마에는 잘 안 빠지지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떤 유혹을 견뎌내기 힘들 때, 이럴 때 많이 우리가 딜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토지를 보존해야 되는 땅을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될 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부터 하양역까지 지금 상태로라면 걸어서 15분이 걸리는데, 거기를 직통하는 도로를 하나 뚫어놓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갈 수 있게끔 그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찬성하겠지만, 당연히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찬성하겠지만, 또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이런 땅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때 딜레마라는 얘기를 쓰게 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딜레마는 아마 이 수업 듣는 기계자동차학과 학생들 있을 텐데 들어봤을 거예요. 트롤리 딜레마라고, 요거 유튜브 한번 링크 걸어보면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뭔지는 알죠? 주인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잠이 들어도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그런 차가,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무인 자동차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윤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사고 상황에서 승객을 살릴지 아니면 보행자를 살릴지 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커가 조금 말이 빨라요. 그렇죠? 선생님도 빠른 편인데, 정리해보면 무인주행 자동차를 선생님이 주인인데, 선생님이 무인주행 자동차를 작동시켜 놓고 뒤에서 잠이 들어서 우리 집까지 편안하게 가자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이 무인주행 자동차가, 인공지능 차가
집을 찾아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예상치 못한 5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길을 건너 횡단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 자동차는 주인인 이현준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지 1명, 아니면 그 보행자 5명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아직 이게 윤리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하나의 힌트, 그냥 상식 1cm. 그래서 딜레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죄수의 딜레마, 이것도 유튜브를 일일이 선생님이 다 틀어줄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 게임 중에 무슨 게임이 있지? 선생님 뭐 하나 잡아내는, 범인 마피아 게임. 예, 마피아 게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를 배치를 받고 마피아는 이제 그 밤이 되면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 의사가 있는데 경찰은 이제 한 사람씩 지목해서 마피아가 누군지 찾고, 의사는 마피아가 누굴 죽이게 되면은 그날 살릴 사람을 랜덤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 배웠네. 선생님은 그냥 마피아 게임이라는 거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선생님은 자신 있을 것 같아. 범인이지만, 마피아지만 경찰을 속일 수 있는, 농담이지만, 근데 죄수의 딜레마는 그런 거보다 범인 둘이 있는데, 공범이 둘이 있는데 선생님이 경찰인데 이 둘한테 똑같이 사실을, 진술을 고백받아야 되는데 둘 다 처음엔 말을 짜고 입을 맞춰서 둘 다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 두 죄수에게, 심증이 가는 친구들에게, 니들 중에 똑같이 진술하게 되면 둘 다 똑같이 무죄로 죄가 없는 거로 풀어줄 수도 있지만, 둘 중에 말이 안 맞거나 둘 중에 말은 맞지만 안 죽였다가 서로 틀리게 되면 엄청나게 무거운 죄를 더 곱하기 몇으로 죄를 물겠다라고 전제를 하고 각각의 방에 한 명씩 집어넣고 진술을 받기 시작할 때, 범석이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오기 전에 말을 맞췄는데 저 친구가 말을 바꿔버리면 나는 형량이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 이런 것도 드라마나 어디 예능 보다가 나온 경우도 있을 텐데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시고. 선생님 어렸을 때 이휘재라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복면가왕 뭐 이런 거로 바뀌었는데, 선생님 때는 엄청나게 유명했고,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랑 범석이랑 뭐 나이 차이는 뭐 한 고작 10살도 안 날 수도 있는데,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때 유행했던 코너가, 그래 나는 결심했어. 인간이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왼쪽 길을 갈 것이냐 오른쪽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의 길은 2개밖에 없는데 왼쪽으로 갔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날 거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날 거고를 우리가 이미 안다면 쉽지. 왼쪽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을 모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라 하면 많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범석이가 아직은 군대를 안 간 신입생이었다면 선생님이 전공 1학년들한테 많이 하는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가, 1년 동안에, 내년도에 군입대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영어 단어 10,000개를 주고 알려주고, 이 중에 시험을 봐서 1년 기간 안에 공부를 해서 8,000개를 맞춰낸다면 군대 면제를 시켜주겠다. 어떤 걸 선택할까? 무조건 8,000개입니다. 그래? 무조건 그 정도로 군대가 힘드나? 요즘 되게 쉬워졌다던데 군대.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군번 외우고 있나 지금? 예. 그래? 아직은 뭐 사회생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8,000개를 다 외우고 그 정도로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게 간절하면 그걸 해낼 수는 있는데, 그 8,000개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고, 8,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8,000개 이상을 못 맞췄을 때는 군 생활을 1년 더 한다라고 하면 8,000개 외웁니다. 그래도 8,000개 외워. 좋아. 그 정도로. 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토지를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대에서
조상들이 잘못 결정해 내린 것 때문에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TV에서 예전에 한참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였을 텐데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이라고 막 이런 말들 들었잖아요. 그래서 강을 낙동강이든 금강이든 뭐 강을 개발해서 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의 공약들이 지금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해가지고 더 힘들게 된 상황들도 있거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 토지의 보존과 개발의 딜레마, 이제 좀 이해되나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는 이 토지에 대해서, 국토에 대해서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해서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된다라고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경산시가 주변 영천시보다 개발이 덜 되면 사람들이 다 영천시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 경산시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거나 더 황폐화돼서 더 무리한 개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칫 국토가 망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번 첫 시간에 선생님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케이블카, 어디 범선이 케이블카 타본 적 있나? 예. 언제? 군대 가기 전에 이 전략적인 어디서? 확대 렌즈가 한국에서 불법이 되어야 하나요? 이 제품은 공원 같은 데 가서 최근-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산 가면서 대구에 케이블카가 있나? 원래 범선이 포항 출신이잖아. 예. 포항에는 없지, 케이블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포항에. 아직은 개발이 덜 된 거네. 네. 아니야. 근데, 선생님도 대구 지리를 잘 모르지만, 대구 앞산이라는 곳에 케이블카가 있는지는 몰라. 못 가봤는데, 803에 아마 케이블카가 있나요? 있대요. 여기 스태프분들이 있다고 하니, 있고, 그 다음이 설악산, 뭐 이런 국립공원에 이런 케이블카를 넣게 되면, 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걸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탑니다. 심지어는 그냥 내려올 때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는 등산을 하는데, 선생님 같이 좀 귀차니즘이 센 사람들은 안 걸어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게 10,000원이 됐든 심지어 50,000원이 됐더라도 이용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사진 찍고 다시 타고 내려오는, 이게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한번 기사 잠깐 보면, 정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찬반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를 놓고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항상 개발과 보존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솔직히 돈이 되느냐, 지역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랑 환경단체들이 생태계를 파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항상 늘 되풀이되고 있고, 심지어는 고속도로에 터널을 뚫어도 거기에 살고 있는 도룡뇽이라든지 막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의 동식물의 터전을 없애기까지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냐, 뭐 이런 딜레마가 바로 이번 수업의 핵심이 있는 거고,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주 유인물에다 나눠줬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토지는 개개인이 돈을 증식할 수 있는 재산이고, 내 땅을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다 같이,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공원,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는 이게 공공기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공원이 없다, 너무 삭막하죠. 휴식 공간이 없고. 근데 그 휴식 공간은 누군가의 개인 토지인데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면 순순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자기 땅을 내주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 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유인문에도 님비, 핀피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뭐 토지거래 허가제,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단어들이 다 토지 공개념, 어느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이익을 추구할 때 등장하는 단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런닝맨이나 아는 형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봤지만, 가끔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뭐 또는 YTN, 뭐 사이언스 이런 다큐를 보게 되면 아니면 또 그냥 신문, 뉴스거리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토지거래 허가제 뭐지? 종합부동산세 뭐지? 그냥 흘려 들어왔다면 앞으로 이 교양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그래도 한 번 더 네이버나든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생이지만 범석이는 아마 요게 2학년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부동산 관계법규나 3학년 때 다시 접하게 될 내용이니까 교양 수준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이런 거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개발은 뭔지 알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토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존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모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덩어리가 다 초호화 아파트 높은 빌딩들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거든. 사진정사학과라든지 우리 경일대학교 재학생 중에는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는 친구들 많죠. 뭐 물어볼까? 지금 범석이는 당연히 물어봐도 모를 거고 서울에 네. 한남대교, 뭐 잠실대교, 뭐 대교 한강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들이 있는데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울은 가봤나? 이렇게 되면은 무시하는 바람이고 서울을 가봤을 텐데 서울 한강에 63빌딩, 남산타워 뭐 이런 데서 내려다 보면 다리가 꽤 많죠. 그걸 무슨 대교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헤아려 보면 20개가 넘을 거야 아마 철교까지.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강하고 외국의 저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다리가 한강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2개 이상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인간이 불편하더라도 돌아서 다리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는 또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면 나룻배, 페리오를 타고 건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도 많거든. 그 나라 가보면 여긴 보전 중심이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릿고개, 새마을운동 들어봤나? 네. 새마을운동 청도에서 출발했다 하는데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경기도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빗자루를 갖고 나와서 집 앞에 청소를 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못 사는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박 대통령님께서 개발 중심의 정책을 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다리 개수도 엄청 많아졌고 전국에 터널이 몇 개 정도 있을까 원소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치 엄청 많지. 터널을 뚫기 전에는 산을 넘어 올라서 지나갔는데 너무 편해졌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큰 산맥들이 군데군데 빵꾸가 펑크가 뚫려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따로 정해놨어.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뭐 이런 것처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 2년 전이네요. 우리나라 땅 중에서 도시지역은 약 17%, 관리지역은 25%, 농림지역은 46%,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1%.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개발보다는 인간이 모여 사는 도시 외에는 팔공산 지역이나 설악산 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딱 지정해 놓고 함부로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 투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된다면 저기를 개발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걸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 이번에 시장님 이번에 한번 연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표를 좀 모아드릴 텐데 803 인근에 이런 걸 개발하면 아마 표심이 많이 일로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법과 기준을 원칙 삼아서 해야 될 분들이 일부 뭘 이렇게 갖고 와서 쇼핑백을 열어봤더니 사과 박스 안에 막
다른 게 사과가 안 들어있고 다른 게 들어있기도 하고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는 그 사이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교수님, 그 이제 뭔지 알겠어. 쉬어야 되니까 한 턴만 쉬어요. 요쯤 되면 한 턴 쉬어야 됩니까? 항상 몰랐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4, 50분 막 끌었는데 다른 기능은 못해도 이 친구가 알람 기능 하나는 확실히 하는 것 같아 지금. 조금 시작한 지 한 3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찍고 계시는 분들도 좀 여전히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이 습관을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치? 이거 또 1분 가고 있는데 잠깐 끊고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